안녕하세요. 33살을 앞두고 있는 3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평생 직장이긴 하나 싫어하는 놈도 평생 같이 봐야 하는 그 직업이죠. 저 말이 거짓말 같으신가요? 거짓말이었으면 좋으련만 제 말은 100% 사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면 제 직장 동료들이 금세 알아차릴 것 같아 지역까지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를 괴롭히는 평생 볼 수밖에 없는 그 불편한 직장 동료가 대체 누구이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사람은 바로 파혼을 한 제 전 남자친구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만나 연인이 된 케이스였어요. 같은 기수에 들어왔고 성격이며 취향까지 무난하게 잘 맞는 터라 좋은 연인 사이가 되었죠. 서연 씨는 결혼 안 해? 그 정도 만났으면 이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그러게 2년이면 만날 만큼 만난 거지 뭐. 석호 씨 그 정도면 무난하지. 원래 자꾸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시기 놓치는 거야. 진짜다. 내가 결혼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저희는 2년여 기간 동안 직장 동료들이 인정할 만큼 참 안정적으로 사귄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30대 초반이었고 20대는 아니었으니 아무래도 주변에서 결혼 안 하냐라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 두 사람 역시 이제는 결혼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특별히 사랑이 넘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서로 죽이고 못 사는 싸움을 하는 커플은 아니었기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무난하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성향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걸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와 잘 맞는 성향, 같은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은 저의 결혼 배우자로서 완벽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무난한 그 남자와 달리 그 사람의 엄마는 제겐 너무 벅찬 사람이었죠. 괜히 가게 바쁘신 시간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바쁘기는. 지금 가게 한가할 시간이야. 남자친구의 어머니, 저의 예비 시모였던 그분은 한정식집을 운영하셨어요. 맛집처럼 사람이 바글바글 하진 않지만 점심시간 퇴근 후가 가장 바쁜 평범한 매출을 가진 식당이었죠. 가게를 비울 수 없으니 같이 식사나 할 겸 가게로 찾아오라는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첫 대면을 예비 시모의 가게에서 했습니다. 차라리 가게 쉬시는 날이나 아니면 가게 브레이크 타임 때 찾아뵙겠다고 했는데도 가게를 그렇게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지 굳이 영업시간에 찾아오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자기 엄마 가게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처음 보는 자리였잖아요. 영업시간에 가서 괜히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약속 그날까지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선물까지 바리바리 챙겨서 들고 갔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물을 당장이라도 회수해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아빠 선물이나 더 사드릴 걸 하고 말이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것 봐. 내가 가게 바쁘실 것 같다고 했잖아. 진짜. 역시나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시모 가게를 방문했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대가 애매하긴 했지만 딱 그 시간부터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할 타임이었거든요. 남자친구도 그 정도일 줄은 자기도 몰랐던 건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희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몇 분이시냐 예약하셨나 정신없어 보였죠. 엄마! 그때 남자친구가 시모를 큰 소리로 불렀고 시모는 그제야 저희 얼굴을 바로 보았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바쁜 시간 아니라고 했잖아. 예약도 없다고. 서연이 처음 보는 자리인데.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미안. 내가 예약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아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서연 씨. 미안하기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시모는 다 계획하에 저희를 부른 거였을 겁니다. 일부러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해도 예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까요? 심지어 그냥 자리도 아니고 아들 자식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서 인사하는 자리인데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오기로 한 약속 몇 주 전부터 어디서 어떻게 식사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온 마음을 다 쏟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 시모의 태도가 더욱 비교되었죠. 자, 우리 예비 며느리 엄마 좀 도와야겠다. 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할게. 서연이 데려다주고 올 테니까 나랑 둘이서 해. 아유, 어차피 그 가족들 사이고 서연이도 미리 배워야지. 아니, 대체 배우긴 뭘 배우라는 건지. 지금이라면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예비 시모의 행동을 지적하고 그 자리를 나왔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재빠르게 제 손에 들려있던 선물을 내려두고 제게 앞치마를 손수 메어주는데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니, 손님이 많아서 지금은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어차피 내일 주말이나 너희 쉬잖아. 조금만 도와줘. 그래요. 그것도 있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인데 솔직히 말해서 미운 털 박히기 싫었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게 참 멍청한 행동이었죠. 예, 서연아, 매화방에 단호박죽. 네? 아, 네. 살살 웃으며 부탁 좀 한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비 시모는 저를 무슨 일당 받고 온 아르바이트생 대하듯 했습니다. 소리도 질렀어요. 빨리빨리 테이블 빼라고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무거운 것은 자기가 들겠다고 하며 들고 가는데 그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아유, 고생했네. 아유, 오늘 갑자기 우리 직원 하나가 아프다고 못 나오는 바람에 일이 꼬였지 뭐야. 엄마, 그러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 우리가 무슨 팽팽 놀다가 온 사람들도 아니고 서연이 오늘 엄마 본다고 일 끝내자마자 선물까지 챙겨 들고 왔어. 아, 이게 뭐야 진짜. 얘는? 야, 너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주 네 엄마 잡아먹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민망하지. 아이고, 네가 여자들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 정작 서연이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예, 서연아, 주방 이모들이 며느리 하나 잘 들였다고 다들 난리야. 공무원 며느리가 싹싹하고 일도 잘하니 얼마나 좋냐고. 아, 네. 참네. 분명히 칭찬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몰라요. 처지 바꿔서 당신 아들내미가 우리 친정집 가서 이렇게 일했다고 생각해봐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첫 만남인데 싸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예비 시모에게 찾아간 지 장장 4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첫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정작 중요한 인사는 대충대충 넘어갔어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여서 내가 그냥 나온 거야. 알지? 아, 그럼 미안해. 고마워, 서연아. 저를 데려다주는 남자친구에게 쐐기를 박았어요. 처음 만나 뵙는 자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다. 만약 이런 일이 또 있다면 나는 네가 있든 말든 쓴소리하고 나올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 식당 일 도울 생각 없어. 어머니 말씀대로 장사가 그렇게 잘 되시는 거면 사람 하나 더 구하시라고 해. 나도 너랑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오늘 이 얘기하고 다시는 안 꺼낼 건데 정확히 얘기할 건 하고 넘어가는 거야.
단단히 쐐기를 박아 두었습니다. 저 당시에는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했어요. 네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한다고 말입니다. 자기였어도 기분 나빴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양가의 인사를 하고 난 후 대망의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어요. 어디서 먹어야 하나, 음식은 어떻게 나오나, 양식이 좋을까 한식이 좋을까, 구도는 어떻게 앉아야 서로 어색함이 덜할까부터 세세하게 신경을 쓰자니 정말 끝도 없었죠. 남자친구나 저나 머리를 싸매며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이 예민하던 찰나에 예비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말입니다. 눈치를 채고 그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서연아, 너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지? 네, 어머니. 안 그래도 나가려고요. 어머, 그럼 잘 됐다. 너 잠깐 우리 가게 좀 들를래? 가게요? 예비 시모가 운영하는 가게가 우리 구청과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구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죠. 아유, 왜 지난번에 펑크 냈다던 직원 있지. 그 사람이 또 펑크를 냈지 뭐야. 아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는 사람 쓰는 것보다야 서연이 네가 오는 게 낫잖니. 주방 이모들이랑 얼굴도 익혔고. 지금 출발하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예비 시모 말은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직원이 없으니 네가 와서 일 좀 해라. 어차피 며느리 될 것 아니냐. 며느리가 시댁 일은 당연히 도와야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야 처음이니 참았던 거라고 말이에요. 어머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알지. 내가 우리 며느리 그냥 일 시킨대. 와서 일하고 일당으로 너도 점심 맛있게 먹고 가면 되지. 아차차, 석호한테는 말하지 마. 아유, 그 자식 제 마누라 편을 벌써부터 들잖니. 그것 보세요. 자기 아들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막말로 저는 당시에 그 집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며느리인 거잖아요. 자기 자식은 귀하고 남의 집 자식은 상관없다는 예비 시모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날 만큼 나 있는 상태였죠. 직원이 못 온다고 했으면 일당으로라도 사람을 부르셨어야죠. 점심시간이 온종일도 아니고 저도 겨우 40분 정도예요. 어머니 일 도와드리겠다고 제 일에 지장까지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 얘 서연아.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한테 뭐 못할 소리 한 거야? 예비 시모는 말이 안 통했어요.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시집 올 거, 시댁일 도우는데 뭐 그렇게 따지고 드냐였죠. 때마침 남자친구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가자고 말입니다. 잘 됐다 싶어 그대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넘겨버렸어요. 왜? 누구 전화인데? 너희 어머니. 너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식당으로 와서 일하고 가라고 하시길래.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밖에 나가서 통화하더라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직원들 눈치도 있고 해서 왜 안 들어오나 밖으로 나갔더니 단단히 화가 나 있더군요. 그러니까 엄마! 처지 바꿔서 생각해보라니까. 서연이 부모님이 장사하시는데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점심시간이고 뭐고 너는 우리 집 사위 될 거 아니냐. 와서 일해라. 내 딸내미는 힘들어서 안 되니까 너만 와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니 대체 왜 그래? 왜 또 아빠 얘기야? 누가 엄마 나 고생하면서 키운 거 모른대? 그건 그거고. 아 됐어. 어쨌든 나 결혼 파토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진짜 그만해. 그렇게 남자친구가 난리를 치고 나서야 예비 시모는 제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도 제게 사과를 한 건 예비 시모가 아닌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제게 죄인이 된 것 마냥 연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옆에서 든든히 막아주는 모습에 결혼에 대해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크나큰 사건이 2번이나 지나고 상견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때가 한창 결혼 시즌인 것인지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는 식당마다 저희가 가려는 시간에는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던 그때 예비 시모가 연락해 온 거죠. 물론 제가 아닌 제 남자친구에게 말입니다. 상견례 우리 가게에서 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상견례를? 나는 좀 그런데. 가게에서 하면 어머니도 가게에 신경 쓰시느라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일단은 그럼 엄마한테 우리가 다른 곳 더 알아본다고 할게. 예비 시모는 저희가 상견례 식당을 고르는데 고초를 겪는 걸 알아서인지 당신이 운영하는 한전식집에서 상견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자친구에게 제안한 것이었죠. 제안은 감사하다만 솔직히 저는 좀 불편했어요. 식사 자리도 어수선할 것 같고 해서 다른 곳을 조금 더 찾아보자고 남자친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잘 거절을 한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는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장문의 메시지로 말입니다. 서연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마음이 상했는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너희를 생각해서 우리 가게로 오라고 제안을 한 거였어. 사돈될 분들께 제대로 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었고 가게도 보여드리면서 따님 고생 안 시킬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보여드리고 싶었다. 나는 좀 서운하네. 서연이가 며느리가 된다는 생각에 나 혼자 들떠서 가족으로 대한 건가 싶고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석호 통해서든 나한테든 연락 좀 줘라.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냐고요. 예비 시모는 구구절절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은 온전히 선량하고 좋은 뜻으로 제게 제안을 한 건데 네가 거절을 하다니라는 의도를 내비치는 내용을 담아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떡해요. 결국 예비 시모의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일생일대의 실수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기회였고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된 계기였으니 말입니다. 아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려? 아이고 이 사람아, 누가 보면 당신이 결혼하는 줄 알겠네. 당연하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시집 보내는 건데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거야. 사돈도 사돈인데 우리 딸 고생 안 시키려면 첫인사를 잘해야지. 대망의 상견례 당일,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도 더 긴장하신 상태였어요. 외동딸인 저는 부모님에게 있어 가장 큰 보물이고 부서질까 깨질까 애지중지 키운 보석이었죠. 그런 딸이 결혼한다며 상견례를 잡았는데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교직에 몸담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상견례 전날 밤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대본 같은 걸 만드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예비 시모의 한정식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나! 처음 뵙겠습니다. 석호미입니다. 우리 서연이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나 했더니 사돈 어른들을 뵈니 딱 알겠네요. 아이고, 우리 딸아이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석호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나 했더니 사부인 덕이었네요. 초반의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인사치레였지만 서로 덕담도 나누고 이렇게 훌륭한 딸,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 서로 감사 인사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저나 남자친구 역시 한시름 긴장을 놓았죠. 그런데 한두 잔 주고받던 술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비 시모의 본색이 드러난 게 문제였죠.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예비 시모는 첫 만남에 선을 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이 다 얼만 줄이나 아세요? 예? 아, 글쎄요, 뭐 당연히 좋은 것들로 해주시지 않았을지. 그러게요, 사돈.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예비 시모의 갑작스런 질문에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신 듯 했어요. 음식 맛이 좋다, 식당 분위기도 참 좋은 것 같다며 저희 부모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당 30만 원짜리 코스예요. 아유, 제가 우리 아들내미 장가 보내겠다고 뭐 아끼지 않고 준비하기는 했다만 솔직히 뭐 요즘 다들 딸이 재산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 낫지 않나 싶네요. 엄마, 술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니야. 기분 좋은 날인데 드실 수 있지. 딸 아들 다 보물이죠. 저도 딸 하나 있던 저희 집에 이렇게 아들 생겨서 참 좋습니다. 무례한 예비 시모의 발언에도 저희 아버지는 웃어 넘기셨어요. 당황해하는 남자친구를 진정시키시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기분 나쁘죠.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비 시모는 상견례에 내놓은 음식이 인당 30만 원짜리 날을 시작으로 계속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거들먹거린다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내가 혼자 아들아이를 키우면서 참 악착같이 일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좋아요. 저요. 저 혼자 우리 석호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애 딸린 과부라고 무시하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우리 아들 공무원에. 저요? 월세 100짜리 한정식집 떡하니 운영하고 있어요. 월 100? 이거 별거 아니에요. 월세 내고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도 저 웬만한 직장인보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아이고, 우리 석호 어머니한테 잘해야겠네. 예, 네. 엄마, 내가 잘할게요. 이제 그만해. 같은 말을 몇 번째 하는 거야. 왜? 사돈,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도 저 당시를 떠올리면 정말이지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자제시키느라 진땀을 뻘뻘 흘리고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져 덩달아 진땀을 뻘뻘 흘려댔죠. 그 자리에서 자유롭고 편한 건 예비 시모뿐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그러고 예비 시모한테도 그렇고 우리 집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교직에 계시다 퇴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냥 공무원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것만, 그리고 우리 집은 그냥저냥 평범하게 사는 거로만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나 예비 시모한테는 걱정거리였나 봅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나저나 사돈은 이런 가게도 없으시고 노후 준비는 하셨어요? 요즘 애들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부모는 나 몰라라 한다잖아요. 그러면서 집은 자기 쪽에서 전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전세든 매매든 선뜻 집을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이 좀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예비 시모였던 그분은 겸손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쓴 만큼 당신들은 고개를 조아리거나 그에 응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갔어요. 집은 저희 쪽에서 전세로 할 거고요. 아유, 제가 사돈댁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연이 생각하셔서 혼수는 좀 빵빵하게 갖춰서 하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석호 키우면서 참 애를 많이 썼잖아요. 전세여도
집도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평생 교직에만 계셔서 고상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자기가 한 수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을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사람이 귀티나게 입고 다녀야 돈이 꼬이는 거라고 말이죠. 에이, 모르겠다. 제가 나이도 저랑 같은 연배들이시고 하니 친구로서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옷을 좀 잘 입고 다녀야지. 우리 나이 때 명품 하나 안 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니까. 저기서는 저도 헛웃음이 나왔네요. 예비시모 기준에서는 명품이 옷 밖으로 브랜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야 명품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 옷 전부가 고가의 브랜드란 명품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옷을 입고 나가셨어요. 평소에는 두 분 다 워낙 검소하신 편이라 옷에는 고가의 돈을 안 쓰셨죠. 그런 시모의 말에 아빠도 어이가 없으셨나 봐요. 부처님 불상에 있는 미소처럼 계속해서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 사돈, 아니 석호 어머니, 저희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듣다 화가 나셨나 봐요. 꾹 다물고 있던 입을 드디어 여셨죠. 저희 엄마 역시 연신물만 들이켜셨고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우리 사돈 될 분들인데, 그리고 사돈 어른들이 잘 사셔야 우리 석호가 부담이 적죠. 그럼 그렇지. 저희 부모님 걱정이라고 한 것도 다 자기 아들 고생할까 봐 한 아들 걱정이었어요. 그쯤 되니 저는 우물쭈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자친구 꼴도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짓으로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신호를 줘도 몰라요. 그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태도를 보였죠. 글쎄요. 석호가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사연역에 있는 상가 있죠? 그 3번 출구 앞에 커피숍이랑 빨래방 있는. 아, 알죠. 거기 건물쯤만 넣어놨죠. 아유, 우리 사돈도 그런 건물 하나 딱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처럼 가게를 크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연금으로 어떻게 사신대요. 그러게요. 그게 저희 거예요. 카페에 있는 그 건물이랑 빨래방 건물 2채요. 월세로 3천 정도 나오는데 안 그래도 저희 안사람이 심심해해서 거기에 가게 하나 자그맣게 해주려다가 괜히 우리 마누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놀러 다니자고 했습니다. 저 소리는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그렇지 아빠가 너무 무리수를 던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건물이 5층짜리 주상복합이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그곳에 있는 원룸 중 하나를 임대받으신 거로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 내 세대를 분양받아서 또 임대하는. 저는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 버릇없게 크거나 돈 귀한 줄 모르고 클까 봐 일부러 얘기는 안 했어요. 아이고, 나 참 농담도 잘하셔. 그 건물이 사돈들 거면 제가 얼마나 좋게요. 그럼 거기에 가게 하나만 하게 해주시든가요. 농담도 잘하시네. 하지만 예비시모는 저희 아빠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때 예비시모의 그 말에 저희 엄마가 핸드폰에 저장된 계약서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분과 거래한 계약서였어요. 거기에는 건물 명의자 이름으로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성함이 적혀 있었죠. 저희가 공동 명의로 해서요. 사돈 말씀처럼 고작 선생일이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건물까지 산 건지 저희도 신기하네요. 저희 남편이 워낙 재산 불리기를 잘해서요. 참고 참던 엄마는 예비 시모에게 크게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 계약서를 보고 나서야 사실이라고 인지를 했죠. 그때부터 술이 깬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술은 안 취해 있었던 건지
예비 시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공동명의를 하셨구나. 아유, 우리 박가사돈이 참 생각을 잘하셨네요. 부부가 같이 공동명의면 아유, 너무 좋으시겠다. 우리 안사돈은 아니 어쩜 그렇게 건물터를 잘 잡으셨어요?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만큼 예비시모의 입 바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두 분 다 부티가 나신 거냐면서 말이죠. 서연이도 너무 곱게 자란 티가 난다. 애가 귀티가 난다는 둥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죠. 예비시모의 무례한 발언과 태도, 생각, 그리고 제 남자친구인 그 사람의 방관하는 태도에 저는 부모님과 마음이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희가 운이 좋았죠. 그나저나 석호 어머니, 이게 인당 30만 원 코스라고 하셨었나요? 네, 인당 30만 원이요. 이건 제가 대접하는 거니 마음껏 드세요. 인당 30이면 참 아깝네요. 네? 이 정도 맛에 이 정도 구성에 이런 실내 정식이면 30은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같은 연배 친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장사하시다가는 문 닫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좀 쉬시더라도 음식 연구도 다시 하시고 인테리어도 좀 하셔야겠어요.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아니, 아이고 나 참. 저희 아빠는 대놓고 음식 맛이 없고 구성도 별로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실내 장식도 참 별로라고 말이죠. 주말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평소에는 직장인들 대상으로만 장사하시는 거냐고, 이래서 유지가 되겠냐고 말입니다. 예비시모는 저희 아빠의 말에 그저 하 거리며 어이없어 할 뿐이었어요. 자기가 남 지적할 때는 그렇게 고상한 척 유한 척 하더니 막상 자기가 그걸 그대로 돌려봤자 열불이 뻗쳤나 봅니다. 기분이 상하셨어도 어쩔 수 없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도 아드님이랑 둘이서 돈 걱정 안 하고 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서연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떻니? 아무래도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버님, 아니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은 대놓고 결혼을 없던 거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어떠냐고 제게 물으셨죠.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좋은 추억들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생각도 번뜩 함께 들었어요. 내가 과연 저런 시어머니와 저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을지 말입니다. 저도 결혼 없던 거로 할게요. 미안해, 석호 씨. 나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감당 못할 것 같아. 나 말고 조금 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적이고 바보같이 다 알겠다고 하는 여자 찾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연아, 너까지 왜 그래? 어? 아니,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순종적이고. 내가 너한테 뭐 얼마나 그랬다고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그건 어머님이, 아니 아주머니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충고 하나 드리는데 아주머니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해요. 사람 없으면 직원 뽑으세요. 저는 저 말을 끝으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계산은 저희 아빠가 다 하셨어요. 괜히 저런 집안은 이런 거로 물고 늘어질 거라면서 말입니다. 깔끔하게 계산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당연히 제 핸드폰은 불이 났어요. 남자친구한테서 오는 전화와 메시지로 말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엄마랑은 내가 다시 얘기할게. 등등 구구절절한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래요. 막말로 남자친구가 뭐 얼마나 잘못을 했겠어요?
자기도 어른들 대화에 선뜻 끼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난감했겠죠. 어쩌면 예비 시모의 생각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를 안고 평생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이 중요한 일인데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직장에는 내가 얘기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힘들겠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처와 예비 시모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24번 안 계시는가요? 24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 직업이 평생 직장인 만큼 내가 싫어하는, 내가 불편한 동료도 평생 봐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입니다.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고도 저와 그 사람은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은 일인걸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나서도 질긴 인연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우리 석호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바로 저희 예비 시모 때문에요. 정작 당사자인 당신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비 시모는 날마다 구청에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있는 대로 번호표를 다 뽑아서는 계속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다른 분들은 볼 일 있으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 있으신 거 아니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러시면 석호 씨도 불편해요. 아주머니? 너 자꾸 이럴 거야, 정말? 저는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이 제게 얘기를 꺼내고 다시 한번 결혼을 생각해보라는 말에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말은 통하지 않았고 예비 시모는 순찰을 해주시는 분들 손에 이끌려 끌려 나갔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 그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제지를 할 수는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참 고생을 했네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전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기를 잘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행동이 자기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 전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의 그러한 행동으로 직장 내에서 미운 털이 박힌 데다 눈칫밥까지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인간적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아유, 석호 씨, 어머님이 너무하신다. 자네가 좀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좀 좋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자네 개인적인 일을 끌어들이는 곳이야? 서연 씨는 무슨 죄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는 상사에게, 동료에게, 선배에게 연신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한 소리씩 한다거나 눈총을 주니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안쓰럽기는 하다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동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사정을 얘기해주며 뒤에서라도 그 사람이 덜 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덕인지 초반보다는 조금씩 직장에서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서연 씨, 그 얘기 들었어? 뭐요? 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그게 석호 씨 이번에 선본다더라. 석호 씨 어머니가 이 악물고 다른 여자 찾는 모양인가 봐. 그냥 미리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잘 됐죠. 뭐 감사해요. 얘기해 주셔서. 지난주에 직장 동료가 제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선을 보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입이 근질근질해 보이던 그 동료의 모습이 웃기긴 했습니다. 저는 그 동료가 말해주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제게 얘기를 해줬죠.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고 해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얼굴 마주칠 텐데 자기 입으로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축하한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그 사람이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어머니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지만 말이에요. 서연 씨, 오늘도 운동 가는 거야? 네, 운동하러 가야죠. 아유, 우리랑은 언제 노냐?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는 맥주 한잔 해요. 저는 현재 출근, 퇴근, 그리고 취미로 암벽 등반을 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제 솔로의 삶을 즐기면서 말이에요. 직장 동료들은 제가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럴 만도 하죠. 헤어진 전 연인은 아무렇지 않게 성까지 보는데 저는 갑자기 운동한다고 퇴근하면 불이 나게 암벽 등반을 하러 달려가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운동이 즐거워서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엔 아닌가 봐요. 그냥 제가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내니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애가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닌가, 속은 골마가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헤어짐의 상처가 한 번에 낫진 않았죠. 하지만 연인으로서 헤어진 게 이혼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시간만큼은 서로가 좋은 추억이었고 힘이 되었으니 그걸로 만족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하고 결혼하는 날이 올 거를 생각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 저는 지금의 저를 돌보고 사랑하는 데 힘쓰려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리고자 한 사연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신가요? 제가 잘 선택한 것이겠죠?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건 말입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길고도 길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로 적고 나니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저의 말동무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